손흥민이 LAFC로 떠나고 단 17경기 만에 토트넘이 142년 창단 역사상 전례 없는 14위로 추락한 진짜 이유를 BBC가 폭로했는데, 이거 듣고 나면 여러분 소름 돋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토트넘이라는 팀 아시죠? 그 잘 나가던 프리미어 리그의 강호 토트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팀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리그 14위거든요. 14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토트넘 구단 142년 역사를 통틀어서 리그 절반 지점에서 14위까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홈에서만 11번을 졌다는 겁니다. 홈에서요. 자기 집에서 말이에요. 1915년 이후로 토트넘이 홈에서 10패 이상 당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벌써 11패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영국 현지 언론들이 다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까고 있을 때 BBC의 프리미어 리그 전문 분석 프로그램인 매치 오브 더 데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방송에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골 장면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매치 오브 더 데이라는 프로그램은 항상 골이 들어간 장면을 중심으로 전술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날 펼쳐진 8개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에서 유독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만 골 장면 분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의 문제가 전술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BBC가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BBC가 지적한 진짜 문제가 뭔지 들어보실래요? 선수단 규율입니다. 팀의 기강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려면 서양 축구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서양 언론이 선수단의 규율 문제를 지적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토트넘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차비 시몬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22살짜리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온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리버풀전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반 다이크의 뒤에서 발목을 밟았어요. 명백한 퇴장감 파울이었죠. 조아트라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가 BBC 패널로 나와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퇴장감이라고 못을 박았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비 시몬스가 왜 이런 황당한 플레이를 했느냐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친구가 손흥민과 비교되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등번호를 받았으니 모든 플레이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손흥민과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압박을 혼자 감당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손흥민이 함께 뛰었다면 경기 중에 흥분하지 말라고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런 도움을 줄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는 없다. 이 말 들으시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골만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팀 전체를 케어하고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주는 진짜 리더였다는 거죠. 더 가관인 건 차비 시몬스가 공격수인데 벌써 2번이나 퇴장당했다는 겁니다. 공격수가요. 보통 수비수들이나 격한 몸싸움에서 퇴장당하는데 공격수가 시즌 반도 안 돼서 2번 퇴장이요? 이게 정상적인 팀의 모습입니까? 그럼 주장은 뭐 하냐고요? 손흥민의 뒤를 이어 주장이 된 로메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BBC 패널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주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펜스와 반더벤이라는 선수들이 프랭크 감독이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감독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면 반더벤과 스펜스가 손흥민을 무시하고 라커룸에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페드로 포로라는 선수도 있어요. 베리발이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고요? 화를 내며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했는지 아세요? 만약 베리발이 아니라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러 가야 한다고 포로에게 말했다면 포로는 절대 손흥민을 무시하고 화를 내며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감독의 말은 무시해도 손흥민의 말이었다면 절대 무시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차이예요. 권위가 아니라 존경으로 팀을 이끄는 진짜 리더와 직급만 있는 명목상 리더의 차이죠. BBC 패널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서양 언론이 동양 선수를 이렇게까지 치켜 세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일 뿐 아니라 EPL에서도 레전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공격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성마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EPL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 심지어 타 리그 선수들도 손흥민을 존중하며 존경한다고 못을 박았죠. 이 말의 무게감을 아시겠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어떤 리그입니까? 세계 최고의 리그죠. 그 리그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이 존경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타 리그 선수들까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축구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진짜 특별한 겁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팀의 규율 문제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대요. 감독을 무시하거나 팬들을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이 LAFC로 떠나고 단 17경기 만에 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문가들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수단을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팀이 승리를 하며 승승장구할 때보다 연패를 하며 위기에 놓였을 때 서로에게 화를 내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해 팀을 하나로 묶어 위기를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이때야말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토트넘이 이렇게 연패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린 선수들이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경기 중에 계속 격려했을 거예요. 화내고 서로 탓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중재했을 거예요. 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려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못해도 응원해준 팬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손흥민의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손흥민은 그냥 말만 하는 주장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솔선수범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고, 누구보다 팬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린 거죠. 권위가 아니라 존경으로 팀을 이끈 거예요. BBC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토트넘의 문제가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단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선수단 내부의 규율 문제. 즉 손흥민 같은 리더십이 없어 팀이 저 모양이라는 겁니다. 골 장면 분석도 안 하고 오직 이것만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토트넘의 위기가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리더십의 공백 때문이라는 거죠.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도 이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스 프랭크의 전술적 문제는 이미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BBC의 지적이 전곡을 찌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토트넘이라는 팀의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현재 토트넘은 리그 34라운드 중 17라운드를 소화한 상황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절반도 안 왔는데 14위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죠? 비록 지난 시즌에 17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건 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난 뒤의 순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즌 절반 지점에서 14위예요. 전례가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915년 이후로 토트넘이 홈에서 10회 이상 패배한 전례가 없는데 이번 시즌에 벌써 홈에서만 11패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토트넘 구단 창단 142년 역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무슨 놈의 팀이 7년째 문제점만 찾고 있는 거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대요.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하면서 네비 회장이 검증 안 된 유망주들만 끌어모으더니 이 사단이 났다는 거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손흥민이 있을 때는 나이 들었다고 유망주 위주로 팀을 재건해야 한다고 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손흥민 나가고 유망주들 가지고 재건한다더니 142년 만에 단 17경기 만에 최악의 성적을 만들었어요. 17경기 동안 홈에서만 11패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이 나이 들었다고요? 손흥민이 문제였다고요? 지금 토트넘 꼴 좀 보세요. 손흥민 하나 나갔더니 팀 전체가 붕괴됐잖아요. 이게 손흥민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걸 커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영국 매체들이 토마스 프랭크의 감독 자질 문제를 언급하며 경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토트넘 보드지는 토마스 프랭크를 선임하면서 토트넘의 황골 탈퇴를 기대하며 장기 플랜으로 끌고 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가 이렇게까지 손흥민의 부재를 강조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언론들은 보통 동양 선수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손흥민에 대해서만큼은 다르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준 건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 시즌 20골 이상을 넣으면서도 팀을 위해 수비 가담을 마다하지 않았죠.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수비까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선수예요. 그러면서도 후배들을 챙기고 팀 분위기를 케어하고 팬들을 사랑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팀 선수들도 손흥민을 존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흥민은 절대 비매너 플레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는 반칙을 한 적도 없고 심판한테 항의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도 상대를 조롱하는 세레모니는 절대 안 했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실력은 또 어떻습니까?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것도 해리 케인이랑 공동 득점왕이에요. 해리 케인이 누구예요?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잖아요. 그런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손흥민의 골은 퀄리티도 다릅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어요. 팀이 지고 있을 때, 동점골이 필요할 때, 역전골이 필요할 때 손흥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캡틴 손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손흥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7경기 만에 14위예요. 홈에서만 11패예요. 142년 역사상 최악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BBC가 지적한 것처럼 토트넘에는 지금 손흥민 같은 리더십이 없어요. 누가 어린 선수들을 케어해줄까요? 누가 팀이 어려울 때 분위기를 하나로 묶어줄까요? 누가 감독의 메시지를 선수들한테 전달하고 실천하게 만들까요? 누가 팬들과 선수단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까요? 로메로가 주장이라고 하지만 로메로는 손흥민이 아니에요. 로메로의 리더십으로는 팀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차비 시몬스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았지만 차비 시몬스는 손흥민이 아니에요. 7번을 달았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 리더십, 인성, 프로 정신 이 모든 걸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토트넘은 뭘 기대한 거예요? 손흥민 하나 내보내고 젊은 선수들 데려오면 그냥 되는 줄 알았나요? 축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요.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예요.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리그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리그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멘탈이 있어야 해요. 리더십이 있어야 해요. 팀워크가 있어야 해요. 손흥민은 이 모든 걸 갖춘 선수였어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팀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를 내보내고 검증 안 된 유망주들로 채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토트넘 팬들이 화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나이 들었다. 재계약하면 안 된다. 유망주 위주로 재건해야 한다. 이런 소리 했으면서 정작 손흥민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손흥민이 LAFC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MLS로 가냐? 레벨 다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레벨 다운인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이 14위로 추락했는데요. 손흥민은 LAFC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메이저 리그 사커로 갔지만 손흥민의 클래스는 여전해요. 오히려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하고 나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손흥민이 가는 곳마다 팀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슈퍼스타의 면모예요. 반면에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술도 안 먹히고 선수단 규율도 엉망이고 성적도 최악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BBC가 골 장면 분석도 안 하고 오직 손흥민의 부재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토트넘의 문제가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전술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손흥민 같은 리더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실력, 리더십, 인성, 프로 정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선수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토트넘은 그런 선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요. 근데 뭘 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내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 팬들 중에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손흥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재계약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손흥민은 LAFC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토트넘은 142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BBC의 분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토트넘의 문제가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단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선수단 내부의 규율 문제. 즉 손흥민 같은 리더십이 없어 팀이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무게감을 아시겠어요? BBC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토트넘의 모든 문제가 손흥민의 부재로 귀결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려. 팀이 힘들 때 분위기를 하나로 묶는 것, 어린 선수들을 케어하는 것, 팬들과 소통하는 것,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 비매너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게 손흥민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만 잘 넣으면 되지. 젊은 선수들 데려와서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7경기 만에 14위예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었던 지난 시즌들을 보면 토트넘은 항상 상위권 팀이었어요.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 적어도 유럽 대회 진출권은 놓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강등권 근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게 한 선수가 팀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가 끼치는 영향이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수의 영향력이에요.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팀들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위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아스널의 마르틴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이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골과 어시스트만 많은 게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런 선수였어요.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팀을 이끄는 리더였죠. 근데 그런 선수를 내보내고 뭘 기대한 거예요? 차비 시몬스가 손흥민이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로메로가 손흥민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현실은 냉혹해요. 차비 시몬스는 압박을 못 이기고 퇴장당하고 로메로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감독의 말도 안 듣고 팬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현주소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